진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는 이저택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지만 근초고왕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서글픈 자비가 아니라 살을 헤집고 들어가는 혹독한 추위만 깃들어 있었다. 왕은 칼을 회전시키며 그대로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내려다봤다. 눈을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는 진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러다 고약한 지린내가 방 안을 채우자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진정이 지레겁에 질려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피로 얼룩진 전장을 숱하게 본 왕이라 해도 이 추태 앞에서는 일말의 연민도 없이 냉소를 머금었다. 내 놈들이 스스로 날 왕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나? 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우와 진정은 서둘러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전하. 왕께서 스스로 피를 흘려 얻은 자리옵니다. 다급한 변명과 읍소가 뒤섞였지만 왕에게는 이미 무의미했다. 왕이 잘린 숨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내가 맡긴 백성을 어찌 다루었지? 내 놈들이 관직을 팔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지. 그 순간 진우는 더 이상 변명마저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어떤 말로도 왕의 분노를 달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왕이 칼끝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듯 움직였다. 둘은 마치 목이 달아난 환영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죽음의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폐하, 저희는 이제 폐하의 충직한 종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왕은 차디찬 미소를 흘리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얇은 웃음이었지만 그 뒤에는 맹수의 포효와도 같은 살기가 스며 있었다. 좋다. 이제부터 너희는 짐에게다. 자존심도 권력도 내려놓아라. 개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진우와 진정은 전율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외척 세력, 사병, 부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왕이 손짓하자 막고해가 남은 술을 다시금 권했다. 두 사람은 고분고분 술잔을 들고 벌벌 떨며 삼켰다. 끝내 한거할 의지도 남지 않았다. 지독한 쓴맛이 혀를 저리게 했지만 그보다 더 아린 것은 성취했던 모든 권세가 이 자리에서 허무하게 파괴된다는 서늘한 절망감이었다. 칼날이 서서히 내려왔다. 하지만 이 칼끝은 두 사람의 목을 치지는 않았다. 왕은 마지막으로 빈 술잔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다. 살려두겠다. 오늘 밤 너희의 목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보유한 군사와 재물, 모든 권력은 내가 거둔다. 진우와 진정이 고개를 번쩍 들어보았으나 그들의 표정엔 이미 패색만이 짙었다. 왕이 살려준다 해도 사실상 모든 걸 잃고 빈겁대기가 되는 것이니 왕은 부차적인 설명 없이 막고해를 보았다. 막고해는 즉시 이해한 듯 밖에 대기하던 근위병들을 은밀히 호출했다. 복도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근위병들이 조용히 들이닥쳐 진우와 진정의 수하들을 내세우 팼다. 저항할 틈도 없이 그들은 제압당했고 무장 해제된 채 속수무책으로 포박되어 끌려나갔다. 이제 저택 곳곳에서는 신음소리만이 흘렀다. 이미 재갈을 물린 채 바닥에 쓰러진 병사들, 혹은 말없이 앉아 허둥대는 서생들, 모두가 오늘 밤 일어난 이 돌발 사태를 이해하지 못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러나 근초고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근위병들에겐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짐이 너희를 살려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귀족들에 대한 경고다. 왕은 시종일관 냉담한 태도로 마치 벌레라도 보듯 두 인물을 바라보았다. 진의와 진정이 누리던 병권은 이제 내게로 귀속된다. 내가 불필요하다 여긴 것은 모조리 없앨 터이니 함부로 설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귀족과 호족으로 구성된 외척의 힘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막고해가 그 자리에서 왕실 근위병에 새로 편입할 대상과 처벌 추방해야 할 대상을 가려냈다. 피 한 방울 크게 흘리지 않았지만 이 밤의 공포는 전쟁터 못지않게 잔혹했다. 막고해는 아무 말 없이 왕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가 두 역적을 잡아 오라는 명을 받들어 오직 내실을 단숨에 장악한 결과가 이토록 완벽했으니 왕은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애초에 칼을 뽑아 그들의 목을 떨어뜨릴 수도 있었으나 굳이 목숨을 살려둔 것은 멋대로 왕을 좌지우지하려 든 대가가 얼마나 굴욕적인지 실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진의와 진정은 더는 반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목숨을 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오줌까지 지려서 이 방은 죽음과 치욕의 냄새가 뒤섞인 지옥 같았다. 그 지옥 한가운데 근초고왕은 서늘한 눈길로 서 있을 뿐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윽고 바깥에서 새벽 공기가 스며들며 어슴푸레한 빛이 뜰을 덮었다. 그러나 저택 안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고 이곳저곳에 엎어진 사병들과 묶여있는 하인들의 신음만 들렸다. 백제의 왕권을 무시했던 자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오늘로써 증명되었다. 왕의 얼굴에 남은 것은 스스로 결심한 단호한 냉정뿐이었다. 아무런 자비도 분노도 이제껏 다 발현되고 마지막에 남은 건 정적과 통치 의지의 식은 바닥이었다. 왕은 칼을 천천히 집어넣고 돌아섰다. 궁그로 돌아가간다. 안른 말에 막고해와 근위병들이 몸을 일제히 움직였다. 방금의 살벌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번에는 또 다른 차가운 평온이 뒤따랐다. 왕이 떠난 후 저택에는 무거운 정막만 감돌았다. 그러나 진의와 진정이 빠져나간 권력의 자리는 곧 왕의 근위병이 차지할 터였다. 그날 밤 벌어진 피 흘리지 않은 숙청은 사실상 백제의 내부 정치를 뒤엎은 사건이었다. 왕은 말이 없었으나 그 한 번의 단호한 작전으로 외척 세력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백성들은 아침이 되어도 이 일을 알 길이 없겠지만 궁 안에선 미묘한 공기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외척이라는 그림자가 왕좌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애써 숨겨진 헛기침처럼 전해질 것이다. 궁궐 문턱을 넘어 막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면서도 근초고왕의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여명에 물든 하늘이 온 세상을 밝히는 중에도 왕의 내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하나 더 드리워졌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이 나라와 백성. 하지만 나를 우습게 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이 손으로 처단할 것이다. 그 다짐은 전장보다 더 무서운 내부 투쟁에서 다시금 빛을 발했다. 왕의 칼은 언제든 다시 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온 도성이 이제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 후 진의와 진정은 목숨을 부지했으나 이전의 권위와 잔존 세력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사병은 고스란히 왕실 근위군으로 흡수되었다. 결국 백제의 역사에서 이 한밤의 일은 명목상 큰 소음 없이 치러졌어도 그 후폭풍은 거대했다. 누구도 감히 외척의 세력이 왕권을 기만할 수 없으며 근초고왕이란 인물이 얼마나 잔혹하고 냉철한지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칼은 결코 녹슬지 않았다. 궁 문턱을 지나 돌아서는 왕의 발걸음이 웅장하게 느껴졌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기세였다. 백제 안팎의 권세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떤 해석을 하든 결과는 이미 하나. 근초고왕의 의지에 반하는 자는 지금처럼 한밤에 사라질 뿐이라는 결론이었다. 새벽빛이 궁궐 담장 너머로 살며시 번졌다. 그러나 그 빛은 왕의 서늘한 미소를 녹이지 못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며 그의 무정한 통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백제는 이미 가장 강력한 왕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었다. 도성 주변에 싸늘한 겨울 바람이 감돌았지만 근초고왕이 걷는 궁궐 복도는 묵직하게 달아오른 기세로 차올랐다. 남방을 제압하며 일궈낸 지난 승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음에도 왕은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다. 그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북방, 곧 고구려가 내리칠 칼끝이었다. 고구려가 낭랑 대방 현도를 차례로 흡수하며 세력을 키워온 이상 백제와의 충돌은 이미 예정된 수순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느슨해질 틈이 없었다. 남쪽 정복의 피와 땀에 이어 이제 북쪽에서 겪을 거친 풍랑을 떠올려야 했다. 이른 아침 막고해가 급히 들어왔을 때 궁궐의 대리석 기둥엔 희미한 여명이 깃들고 있었다. 그러나 막고해의 얼굴에는 동트는 새벽의 청량함 대신 고구려의 위협이 드리운 짙은 먹구름이 서려 있었다.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해 포로를 대거 끌고 갔습니다. 전하. 막고해의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는 보고였지만 그 짧은 단어마다 포함된 위기는 날선 비수처럼 예리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왕좌에 앉은 채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다. 이는 전장에서 작전을 고민할 때 자주 보이던 습관이기도 했다. 그들이 아직 우리 국경을 넘진 않았다고? 왕의 물음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깊은 불길함이 묻어 있었다. 예, 하지만 낭랑대방을 이미 삼킨 이상 우리와 맞닿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막고해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왕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긴장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렀다. 왕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너머 잔잔한 물빛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지만 그 풍경 뒤로 삭풍이 매섭게 몰아칠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남방을 제압했으니 이제 북방과 마주할 차례로군. 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왕의 좌우에는 가까이 진의와 진정이 배석해 있었다. 평소 사치와 권력욕으로 물든 인물들이었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그들도 몸을 낮추었다. 진의는 국경 상황에 대해 살얼음판 같은 목소리로 전하며 진정은 고구려군의 병력이 이미 정점에 올랐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이들은 한때 왕권을 흔들려 했을 만큼 탐욕스러웠지만 근초고왕이 그들의 목숨을 쥐고 흔든 뒤로는 순순히 굴복한 상태였다. 왕의 차가운 결정이 그들을 살려뒀고 동시에 그들의 권세를 앗아간 셈이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라는 압도적인 외부의 적 앞에서 그들은 오직 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 우리도 전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정이 낮은 음성으로 고개를 조아렸다. 왕은 그들의 말에 별다른 표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저 한 손으로 칼자루를 살짝 쓸었다. 북방에 닥칠 칼바람 앞에서 내부의 균열은 잠시 접어두어야 할 터. 사병을 늘리고 국경지대를 강화하라. 고구려가 칼을 빼들기 전에 우린 벌써부터 응수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왕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한마디가 곧 전장을 뒤흔들 징표가 되었다. 막고해가 궁궐 밖으로 나가자 군의 지휘관들에게 긴박한 명령이 떨어졌다. 남쪽에서 돌아온 군대를 재정비하고 국경 근처 성곽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전술용 물자를 확보하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한때 백제 내부를 잠식하던 부패 세력도 고구려라는 공공의 적 앞에서 잠시 움츠러들었다. 고구려군이 들어온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병사들의 사기는 어떠한가? 낭랑과 대방을 잃은 자들 가운데 우리 편으로 돌아올 자는 없겠는가? 수많은 전략과 대책이 오가면서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왕의 한마디였다. 근초고왕은 내내 냉철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막고해나 휘수 같은 최측근은 알고 있었다. 그가 전장에서 느끼던 피 튀기는 사륙전에 대한 어떤 묘한 갈망과 결의가 이번에도 그를 내면 깊숙이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다시 늦은 저녁 근초고왕은 하늘이 붉게 물든 경내에 홀로 서 있었다. 궁궐 안 높은 누각에서 내려다본 백제의 도성은 낮에 분주함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노을 속에서 분주한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저 멀리산 능선을 넘어 북방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마치 고구려의 호령처럼 등 뒤를 쓸어내렸다. 남쪽을 제압하자마자 북쪽에서 어둠이 몰려와 백제를 탐하고 있다. 왕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의와 진정을 숙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며 내부 권력을 재정비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이젠 그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고구려가 이 땅에 발을 들인다면 모든 것이 다시 아수라장이 되리라. 나애가 백제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지난 전투에서 흘린 수많은 핏빛 장면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상대의 숨통을 끊어온 그였으니 그 대상이 고구려라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다시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 도졌다. 언뜻 막고해가 들어와 보고를 올렸다. 전하, 국경지대 방어선 강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아직 남방 전투에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폐하께서 직접 나선다는 말에 다시 불이 붙은 듯합니다. 왕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차가운 웃음이었으나 그 안에는 병사들을 향한 든든한 신뢰가 비쳤다. 그렇다면 충분하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가 자칫 이 땅을 넘본다면 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뿐. 병사들은 왕의 한마디에 목숨을 걸 각오가 서 있었다. 근초고왕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어떤 전투에서
얼마나 무자비한 결단을 내렸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왕이 나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리는 막연한 신뢰도 존재했다. 진의와 진정은 낯빛이 잿빛으로 바뀐 채 곁에서 겸손하게 굴었다. 큰 전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과 곡식을 빼앗아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 역시 전장의 공포를 피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이런 전쟁이 터지면 왕의 권위는 더욱 높아지겠지. 우리 같은 귀족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수준에 오를 수도. 진정은 내심 그런 불안에 사로잡혔다. 이미 목숨을 보전했다 해도 국경지대 전쟁이 본격화하면 왕의 힘은 더 강력해질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이들의 시선을 아예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백제의 국력을 총동원해 고구려와 맞설 체계를 갖추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어느새 황량하게 식어가는 도성의 밤거리 위로 백제 병사들의 함성이 긴박하게 울려 퍼졌다.